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.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. 네,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떻게 새해 시작되고 나이 한 살 더 드신 거잖아요. 예. 느낌이 어떠세요? 너무 저 혼자 먹는 것도 아니라 다 같이 먹으니까 크게 손해보는 기분은 아닙니다. 네네, 아 그런가요? 네. 예. 근데 이제 약간 교수님 이제 연배도 예. 한 살 한 살이 좀 부담이 되는 나이잖아요.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곱게 늙을까를 고민하는, 뭐 마치 저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예. 나이를 곱게 먹는다는 거, 곱게 늙는다는 거, 이게 참 고민인 것 같아요. 참 쉽지 않은 문제고요. 네. 아까 앞서서 잠깐 소개를 하셨지만 작년에 구글 미래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. 네. 2050년이 되면 인간의 수명이 영원히 연장될 수도 있다 하는 예측도 나오고요. 영원히 연장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? 자기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그렇죠. 있다는 얘기예요. 의학의 예. 발달로. 뭐 그런 보고서도 있고 그다음 네. 유엔에서 나온 또 미래 보고서를 보면 지금 출산되는 네. 아이들은 평균 수명 기대치가 한 120세 정도 된다 하는 예측도 네, 나오고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것, 나이를 먹어가면서 곱게 늙어가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 같고요. 네. 뭐 연초에 특히 이제 TV를 틀면 네.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동안을 유지하는 방법, 네.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맞습니다. 방법, 네. 뭐 이런 방법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유지해야 될 것은 또 신체적인 네. 그런 연령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적 연령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맞습니다.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건강 뭐 이런 나이 먹는 게 예전 같으면 생존의 문제였는데 그렇죠. 이제는 이거 자체가 문화하고 어찌 보면 이제 문명의 한 일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교수님에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든다는 거 어떤 의미세요? 뭐 가끔 이제 네. 나이를 먹어가면서 거울을 보고 또 네. 이전 사진을 들여다볼 때는 좀 씁쓸한 느낌도 있는데요.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세요? 그러니까 어떤 있죠. 변화? 그 변화가 굉장히 있죠. 변화가 있는데. 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을 눈앞에도 이제 40대 후반이긴 한데 네, 네. 나이를 최근에 와서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느낌, 좀 네.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그래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네, 더 가벼워지시면 안 되는데.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? 네. 오늘도 아마 이 방송 네. 청취하고 계신 분들 네.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네. 뭐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시는 분 참 많을 거예요. 지금 네. 또 그리고 일과 중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많을 거고요. 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네. 우리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자주 같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인생을 시작할 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에 가졌던 꿈 어떤 인생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. 네. 보통 한 40대 지나고 50대 지나고 당신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걸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. 근데 네. 꿈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제가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네. 했는데 제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하면서 저는 어떤 꿈이 생겼냐면 네. 앞으로 제가 이제 목숨을 다할 때 우리 가족들한테 다시 태어나도 네. 가족으로 저와 가족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어느 순간 꿈이 됐어요. 아, 그래요? 그러다 네. 보니까 뭐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마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뭐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나이를 먹을수록 네. 꿈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접할 때 의사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요. 네.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미국 가면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던이라는 작은 시가 있어요. 인구 한 12만 되는 작은 시인데요. 그 시에 1950년대에 창간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. 데일리 레코드라는 신문이 있는데 사실 뭐 최근에 와서 그 인터넷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신문은 사양산업이잖아요. 네. 근데 그 지역신문이 구독률이 112%입니다. 2014년 기준으로요. 네. 그러니까 1950년에 창간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. 이유는 네. 뭐냐면 그 신문의 그 모토가 뭐냐면 name, name and name이에요. 이름, 이름 그리고 또 이름인데 그 신문에는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의 소식만을 다뤄요. 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지역 주민이 그 신문의 이름이나 그 생활이 소개되는 것이 연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소개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 모습이 방송에 뭐 잠깐이라도 예. 방영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신문에 누군가가 소개되면 뭐 네.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찾아보게 전화 되잖아요. 오고 뭐 예. 난리 나죠. 네. 근데 네. 그 내가 아는 지인들 또 내 생활이 신문에 소개된다고 할 때는 네. 굉장히 그 중독성이 높은 거죠. 네. 그래서 그 신문을 창립한 그 설립자가
씨가 네. 어떤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냐면 미국에 원자탄이 떨어져도 그 파편이 던시에 직접 트이지 않으면 네. 그 이슈는 우리 신문에서 다루지 않는다.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역 얘기만 다루겠다. 네네.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네네. 그러니까 아까 제가 꿈이라는 것, 비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이 신문이 지금까지도 이런 신문이 사양산업은 이 상황에서 예. 잘 나갈 수 있었던 예. 이유는 지역 신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, 지역 신문을 창간할 때의 그 꿈, 비전을 네.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군요.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뭐 꿈이라는 게 막 거창하고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 뭐 나중에 후세에 나의 가족들이 나와 또 이 그 후세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것처럼 좀 단순한 꿈을 꾼다는 것, 삶이 굉장히 윤택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또 요인일 것 같네요. 네. 그렇죠. 네. 근데 우리가 꿈과 욕심, 근데 나이를 들어 먹어가면서 이제 욕심을 버려라 하는 네.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꿈은 가져라는 얘기를 해요. 꿈과 욕심의 차이가 근데 들어보면 뭘까요? 굉장히 예. 혼란스러워요. 네. 꿈과 욕심. 그 네.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하기는 한데 제 관점에서 보면은 꿈을 꾸게 되면 본인도 행복해지고요. 네. 그리고 주변도 행복해지고. 맞네요. 근데 네. 욕심을 그게 지나쳐서 이제 욕심이 돼서 네.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네. 본인도 불행해지고 주변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불행해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기준이 그렇게 꿈을 가지라는 거는 네. 결국은 인생을 단순화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네. 그 꿈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요. 근데 그것이 이제 욕심이 되게 되면 더 이제 삶이 복잡해지게 되겠죠. 네. 오늘 약간 도사님? 종교인 모시고 얘기를 듣는 듯한 느낌인데, 삶을 단순화하는 꿈을 갖자. 그리고 꿈과 욕심을 구분하자. 이게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? 도사님? 뭐 네. 2015년 네. 베스트셀러가 미움받을 용기. 네. 그렇죠. 그래서 뭐 많은 분들에게 널리 읽혔는데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감정에 좀 솔직해지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뭐 20대, 30대, 40대 초반을 살면서는 뭐 직장에서 뭐 주변 눈치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서 이제는 내 감정이 좀 솔직해지고 주위의 네. 눈치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.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황혼 이혼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. 그리고 노인 간의 뭐 폭행 사고도 좀 심심찮게 네. 터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절제하고 왔던 것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자기 감정 표현에 충실해지면서 그런 절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벌어지는 일들이 네. 많거든요. 그래서 좀 균형적인 우리 삶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신 감정에 충실한 건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. 너무 절제심을 잃고 주위에 대한 배려심을 잃는 것 네.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 네. 또 마지막으로 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요. 네. 글쎄요, 이제 뭐 하루하루를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야죠. 네. 또 오늘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리는데 네.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. 스테디셀러인데요.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love 사랑이라는 것과 fear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보는데 fear가 FEAR이죠. 네. 그래서 요거를 뭐의 약자로 보냐면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. 네. 너무 불렸나요? 네. 예. 해석을 해 주세요. 잘못된 확신, 일어날 것만 같은 잘못된 확신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, 네.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, 우리가 사실 뭐 걱정하고 삽니다만은 걱정한 거 실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어떻게 보면 그런 과거에 기반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네. 러브는 그래서 현재에 관한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 책에 들여다보면.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더 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발목을 묶여서 쓸데없는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간에서 네.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과 교감하고 그 시간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.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 행복하게 네. 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. 네, 진짜 오늘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만 해주셔서 낯서네요. 괜찮죠? 네, 이런 면이 있으시군요. 네. 자, 정말 진정한 어떤 어른이 되는 방법, 한 해를 또 잘 나이 들기 위해서 오늘 약간 어찌 보면 그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신 것 같네요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, 교수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기준 교수였습니다.